이번 주 정치권이 여성가족부, 통일부 폐지 논란으로 뜨겁습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계속해서 작은 정부를 주장하고 있는데요. 여권에선 반발과 비판이 쏟아지는 가운데 특히 이슈를 이슈로 덮고 있다. 이렇게 정면 비판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최근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여성가족부 통일부 폐지를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의원님께서 이슈를 이슈로 덮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하셨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왜 여가부 폐지를 얘기를 했을까? 네. 그리고 바로 이어서 통일부까지 말을 했는데 도무지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발언이고 상식에 위배되는 발언이어서 네. 그 당시에 이제 윤석열 전 총장의 장모 최은순 씨에 대한 이 사무장장원 관련돼서 징역 3년형이 내려졌잖아요. 예. 그런 이슈들이 굉장히 많았던 때라 혹시 그런 사안을 덮고자 애를 쓰는 건가 하고 반문을 해본 겁니다. 아하. 네. 네, 그래서 불리한 악재 야권에 이걸 덮기 위해서 조금 충격적인 주장을 했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만큼 여가부 통일부 폐지에 대한 발언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하. 왜냐하면 네. 이 통일부 같은 경우는 이게 뭐 통일부의 정통 관료이거나 전문가 학자가 아니더라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게 남북한은 분단 국가이기 때문에 북한을 외교의 대상으로 볼 수가 없는 건 상식이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게 뭐 통일을 하기 위해서 통일부가 있다라기보다는 지금의 분단 상황을 극복하고 한반도 평화를 정착하고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남북 간의 어떤 교류 협력들을 담당하는 곳이 통일부인데 과연 이런 사실들을 모르고 그랬을까 하는 게 계속 이제 꼬리표처럼 달리는 겁니다, 저도. 네. 이준석 대표는 그런데 네. 뭐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고 실제로 두 부처의 수명이 다했다. 그 역할을 다시 평가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주장을 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이 큰 틀에서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각 정부 간의, 그러니까 부처 간의 개편들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어떤 부처를 더 키워야 되고 어떤 거는 분리해내야 되고 새롭게 만들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국회 안에서는 뭐 늘상 있는 이야기들이고 고민되는 대목입니다. 특히나 이제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과연 어떻게 정부를 구성할 것인지에 대해서 다들 머릿속으로 고민들이 많을 텐데 네. 이번에 이준석 대표가 했던 여가부 통일부 관련된 발언은 숙성되지 않은 제안을 던졌다라고는 맞게는 이해가 안 되고 당내 의원들도 일단 동의하지 않았고요. 네. 그리고 과연 어쨌든 이제 어느 정당이든 집권을 목표로 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국정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도는 갖고 있으셔야 될 텐데 통일부에 대한 또 여가부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도도 없으시면서 과연 제1야당의 대표로서 그 역할을 잘 해내갈 수 있을까 좀 의문스럽습니다. 네. 지금 뭐 고민정 의원께서도 상당히 강하게 비판을 네. 해주셨지만 다른 여당 국회의원 혹은 여권 인사들이 연이어서 이준석 대표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 반박과 비판을 하면서 이준석 대표는 이렇게 반박을 합니다. 야당 대표가 정상적으로 문제 제기를 한 것뿐인데 민주당 측에서 저렴한 언어와 인신 공격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거는 옳지 않다. 여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누구보다도 그런 말씀을 하실 위치는 아니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만 하더라도 지난 아마 서울시장 선거쯤이었던 것 같은데 저를 향해서 파블로프의 개와 같다 뭐 이런 류의 발언을 하셔서 제가 굉장히 좀 당황했던 적이 있었고 예. 뿐만 아니라 2010년 5월에 전국 철거민연합의 철거민들 시위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발언을 제가 차마 방송에서는 입에 담을 수가 없는 그런 발언들이 기사를 봐도 다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당내 경선을 당대표 경선을 했을 때에도 나경원 후보가 그런 얘기를 했죠. 이준석 후보를 향해서 막말 리스크가 있다는 그런 지적 이것도 있었습니다. 즉 그 얘기는 뭐냐면 네. 여당인 민주당에서만 현재 이준석 대표를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당 내, 그러니까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준석 대표의 그 말에 대한 리스크를
공감하고 있다는 부분을 본인만 모르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어제 그제 보도에 따르면 국민의힘이 그 이준석 대표 그 취임 이후에 상당히 지지율이 네. 올랐다. 그 이준석 효과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고요. 반면에 지금 의원님 말씀처럼 이준석 리스크가 지금 나오고 있다. 이런 서로 상충되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의원님께서는 그럼 지금 현재는 이준석 리스크가 이제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건가요? 글쎄요, 이게 이준석 리스크가 있냐 없냐는 과연 국민들과 또 국민의힘에 있는 당원들이 얼만큼 출렁일지에 따라서 판단될 것 같은데요. 네. 이게 지금 당장은 이 전국민 재난지원금 관련해서 지금 말이 좀 번복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이제 본인은 이제 제대로 대변인들한테 얘기를 했는데 아마 이제 말이 전해지는 과정에서 뭐 좀 잘못 전달된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던데,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그 당시에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여야 대표가 합의했다라는 뉴스가 온 세상을 떠들썩하게 할 만큼 모두 다 보도를 했었거든요. 네. 그러면 왜 즉시 정정하지 않고 100분이 100분이 지난 이후에 정정을 했던가.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본인은 이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어쨌든 소신을 가지고 여당 대표하고 이제 합의를 했는데 네. 당내 반발에 크게 부딪히면서 이 뜻을 꺾을 수밖에 없었던 거 아닌가 하는 이제 그 합리적 추론이 좀 드는 거고요. 네. 근데 이제 결국 국민의힘 안에서는 이준석 열풍에 대한 자부심도 있었고 말씀하신 대로 당 지지도도 올라갔고 당원 가입률도 굉장히 올랐을 겁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그 대표가 던졌던 이 전국민 재난지원금이라는 사안에 대해서 바로 반발할 것이 아니라 최소한 의총이라도 열어서 다양한 의견 개진이 가능하게끔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당내 문제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사안 좀 살펴볼까요? 앞서도 이슈를 덮는다라는 말씀에 그 이슈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 네. 아내 김건희 씨 의혹 혹은 그 장모 최 씨 의혹 이런 것들이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장모 최 씨 문제를 살펴보셨다면서요? 네네. 예, 어떤 부분이 가장 문제라고 보십니까? 보건복지 상임이기 때문에 네. 그 사무장병원에 대해서 이제 살펴봤습니다. 근데 일단은 이 32.4억 원이라는 본인 부담금 포함해서 환수 결정 통보를 받았는데 예. 2015년에는 나머지 3명의 동업자들은 징역형까지 선고를 받았었거든요. 네. 근데 유일하게 최은순 씨만 불입건돼서 입건조차 되지 않았거든요. 예. 근데 그 근거로 된 것이 책임 면제 각서라는 거였습니다. 그랬죠. 그렇다면 도대체 최은순 씨는 왜 이 책임 면제 각서를 요구를 했을까? 법적으로 뭔가 책임질 염려가 없다면 굳이 그런 걸 요구할 필요도 없을 텐데 네. 왜 그것을 해놨을까? 뭔가 보험처럼 갖고 싶었던 건 아닐까? 혹은 주변에 어떤 법적인 조언을 받았던 건 아닐까라는 이제 의심이 드는 거죠. 네. 그 부분이 법원에서 일단 1심 유죄 판결이 내려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네. 그러면 그 장모뿐만 아니라 그 아내 윤석열 전 총장의 아내 의혹도 집중적으로 검증해야 한다. 이렇게 보고 계신가요? 당연하죠. 뭐 논문 표절 논란이라든지 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의혹이 있는 건데 네. 정치인이라면 더더군다나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선 사람이라면 이런 검증에 대해서 피해갈 일이 전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리고 왜 본인의 일이 아닌데 가족에 대한 일을 이렇게 뭐 연좌제하려 하느냐라는 이제 그 말을 이준석 대표가 하시기도 하셨었는데 네. 우리가 너무나 흔하게 하는 말, 수신제가 치고 평천하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그러한 역할과 그런 품성을 갖고 있는 사람을 대한민국 국민들이 당연히 대통령으로 원하는 것이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더욱이 철저한 검증이 돼서 한줌 그 의혹이 없이 깨끗하게 좀 이게 씻겨져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데 같은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후보 이재명 지사는 검증을 후보 본인에게 한정하자 이런 이야기 하셨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검증은 후보 대 후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검증은 국민들이 하는 거고 언론이 하는 것이지 않을까요? 네. 그리고 그 말에 대해서 우리가 누군가가
하지 말자 한다고 해서 국민들이 자 그럼 이제부터 하지 않겠습니다. 이러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네. 일단 그 여러 가지 의혹들과 의심들이 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윤석열 그 전 총장께서 본인의 의혹들을 좀 해명을 해 나가셔야 될 그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이라고 말씀 주셔서 코로나 네. 상황도 조금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4차 대유행에 접어들고 사회적 거리두기도 4단계로 높여가면서 일각에서는 정부 책임론 막 제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 가운데 특히 국민의힘에서는 김호란 청와대 방역기획관에게 책임을 묻고 경질을 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매번 똑같은 말들이 반복되고 있는 이 정치권의 말들에 대해서 좀 우리 스스로 좀 반성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 좀 많이 하는데요. 네. 왜냐하면 지금은 이 4차 대유행을 얼마만큼 굵고 짧게 끝내는 것이 가장 첫 번째입니다. 네. 그래서 지자체도 중앙도 다 총력을 기울이는 게 중요하고요. 예를 들어서 그 서울시 오세훈 시장께서 헬스장이나 실내 골프 연습실 10시였던 거 12시로 완화하는 조치를 시범적으로 시행했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지금은 4단계로 되면서 오히려 환불이 속출하고 있고 오히려 그냥 현장의 혼란들만 가중됐다라는 그 현장의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집회도 10인까지 됐던 것을 50인까지 완화하자 했다가 하루 만에 또 취소하기도 했고요. 이러한 것들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의 이 코로나는 서울시장이 다 만든 것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 하는 생각도 좀 들고요. 네. 그래서 지금은 누구의 탓을 따질 때가 아니라 어떻게 이 코로나를 조기에 종식시킬 수 있을까에 우리가 좀 힘을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서울시 그리고 정부, 여야 모두 함께 힘을 합칠 시간이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교창원의 뉴스 하이킥.